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한정윤입니다. 자, 오늘은요, 고2 11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 범위가 수학원, 수학2가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고3 거를 대비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꼼꼼하게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쨌건 수원2를 한번 거의 다 돌렸을 테니까 여태까지 배운 거 꼼꼼하게 알고 있는지 이 문제를 통해서 점검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얘는요, 계산이 안 되는 형태네. 사실은 굉장히 쉬운 문제라 2, 3, 5, 답은 32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이런 문제를 제가 키워드를 이렇게 드리죠. 계산이 안 된다, 계산이 안 될 때, 그러면 무조건 형태 맞추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서 형태 맞추기란 지수 계산에서는 밑을 맞춰줘야 된다. 마찬가지 로그 계산에서도 밑을 맞춰줘야 되는 거고요. 얘는 그러면 2의 3분의 7제곱, 2의 4제곱이니까 3분의 4의 8 이렇게 돼서 2의 5제곱, 답은 32 이렇게 된다는 거고, 사실은 1번부터 4번 정도까지는 거의 문제당 뭐 5초 컷, 10초 컷, 길면 20초 컷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그리고 여기서도 답은 15, 4 이렇게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얘의 키워드는 제가 이렇게 드리죠. 두 항의 네 가지가 있지. 차, 합, 곡, 목 다 드리는데 여기서는 차죠. 두 항의 차다라고 하면 얘는 그냥 공차 표현이라고 제가 드려요. 그러면 얘는 5개 차이 5D가 될 것이고 5D니까 5, 3, 15 답은 4번 이렇게 해서 그냥 눈으로 풀 수 있다. 그 다음 로그 3번 같은 경우는요. 계산이 안 되는 형태가 아닙니다. 계산이 안 될 때가 아니고 계산이 될 때예요. 밑이 맞춰져 있으니 얘는 로그 81에 4분의 10이니까 3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로그 3의 4제곱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나오고 답은 4분의 1이다. 2번 이렇게 풀어지고요. 자, 함수 얘가 요걸 만족시킬 때 아하 이거 리미트 x가 지금 0으로 갈 때니까 다항 함수인 얘는 1차 함수인 얘는 5로 갈 것이고 fx를 0으로 보내려면 이 위에서 해결을 해야겠구나. x가 0으로 가까이 가면 얘 1로 가고 0으로 가까이 가면 1로 가니까 얘도 1로 간다. 그래서 얘도 1로 간다. 답은 5번 샌드위치 정리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자, 얘일 때 방정식 얘의 모든 해의 값, 모든 해의 합. 그럼 일단 0부터 3파이를 딱 보면 우리가 아는 코사인의 그 주기 2파이, 그거보다 넘어서는 상황이고요. 얘는 일단 계산이 되는 형태니까 코사인 x 넘기면 루트 2분의 1 이렇게 돼서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 우리가 0부터 2파이 사이에서는 일단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서 라고 보면 4분의 파이라고 딱 답을 알고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지금 정의역을 늘 살펴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와 얘의 교점을 구하는 문제에서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그려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고요. 그럼 여기서 키워드를 좀 드려보자면 일단 첫 번째 상황 파악을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봐라. 이거는 되게 많은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보이는 문제가 어떻게든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하다 보면 조금씩 풀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눈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손을 써서 그려보라고 얘기를 하고 마찬가지 이번 시험의 30번 문제도 그래프를 그려보셔야만 하는 문제였죠. 자, 그리고 얘 지금 삼각함수거든요. 코사인 사인, 탄젠트 이런 삼각함수의 교점 문제에서는요. 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대칭성이랑 주기를 좀 생각하면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냥 구해도 되는 문제들도 있지만 교점이 막 엄청 많이 나올 때는 그거는 일일이 다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 대칭성들이나 주기를 이용해서 구하라는 거기 때문에 요거 두 가지를 딱 생각을 하고 다행히도 얘는 3파이까지니까 코사인 x 그리는 게 어렵지는 않죠. 요렇게 그려서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1 놓고 파이, 2파이, 3파이 요렇게 놓고 요 안에서 해결하라는 거니까 코사인 x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서 2분의 루트이니까 대략 뭐 이렇게 해서 여기가 2분의 루트이다 라고 하면 여기가 4분의 파이고 여기 찾고
한 주기 여기서 끝났고 여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실 요 값을 몰라도 얘랑 얘의 합은 파이의 2배다. 여기를 A, B, C라고 하면 A 더하기 B는 가운데 거의 2배, 중점의 2배니까 2파이 이렇게 나올 것이고 요 C라는 지점은 2파이에다가 요만큼 더운 거죠. 얘네는 주기함수니까 여기서 4분의 파이만큼 더운 거다. 4분의 9파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가 4분의 8파이니까 둘이 합하면 4분의 17파이. 답은 3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4분의 파이니까 여기서 빼서 둘이 계산해도 똑같은데 그냥 보자마자 아 얘는 2파이고 요것만 따로 계산하면 조금이라도 더 시간이 빨라지지 않을까? 우리가 조금의 시간 때문에 늘 한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최대한 땡겨 풀 수 있는 만큼은 빠르게 좀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얘는 마찬가지 이것도 일종의 형태 맞추기라고 보셔야 되는데 x분의 fx라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저 값이 딱 주어져 있으면 fx만 나와 있을 때 이걸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무조건 요 형태를 맞춰서 이용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x제곱이라는 애가 무조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뿐 아니라 집어넣을 거면 한꺼번에 다 집어넣어 줘야 되니까 이게 맞고 그러면 얘 계산하면 9 되고요. 얘 리미트 x 무한대로 보내면 3 나오고요. 리미트 x 무한대로 보내면 개수 2 나오니까 요거는 그냥 계산하면 6분의 1. 여기까지도 굉장히 쉬운 문제가 나왔죠. 여기서 제가 요런 키워드를 드리죠. x가 무한대로 간다. x가 무한대로 가면 최고차항을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랑 동시에 x가 0으로 가면 최저차항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두 개 중에 지금 위의 형태니까요. 최고차항만 바로바로 봐주면 되는 뽀록을 써서 푸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좋고 6번까지 아주 무난한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 얘의 값이 존재할 때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극한값이 존재한다. 제가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당연히 좌극한 우극한이 같으면 된다. 키워드를 들어있는 거는 극한은 솔직히 키워드로 드리기에는 당연히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존재하는 거고 연속성에 대해서는 제가 키워드를 드리죠.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좌우함이 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단지 극한값이 존재하냐고 묻는 거니까 얘는 0으로 가까이 갈 때 좌극한이랑 우극한을 각각 구해서 둘이 같다라고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fx인데 여기에서 좌극한은 2로 가는 중이고요. gx 0으로 갈 때 좌극한은 1로 가는 중이니까 k고요. 우극한은 마이너스 1로 가는 중이고 더하기 gx는 3으로 가는 중이니까 3k 이거구나. 둘이 같아야 되고요. 넘기면 2k가 3이 돼야 되니까 k는 2분의 3이다. k 값은 답은 3번. 오케이. 무리 없이 여기까지 푸셨을 거고 자, 그 다음 함수 얘가 닫힌 구간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최소값 3분의 1을 공개했어. 근데 0부터 5 사이거든요. 어차피 로그 함수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거나인데 둘 중에 증가 감소인지를 몰라요. A가 1이 아닌 양의 정수라는 건 양의 상수라는 건 당연한 얘기고 0부터 1이냐 1보다 크냐에 따라서 얘의 증가 감소가 정해지는 건데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일단 때려 넣어보는 거지. 그러면 F0을 넣게 되면요. 얘 로그 A의 1이니까 그냥 0이거든요. 2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건 아니라는 얘기지, 최소값이. 그러면 얘는 5를 집어넣었을 때 최소값이 나온다는 얘기고 A에 5, 3, 15, 16 더하기 2 한 개 최소값 3분의 2가 된다. 그러면 로그 A의 16이 얘 넘기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고 아하 16 그러면 2의 4제곱이니까 이렇게 내려서 4 없애고 나면 A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 2다. 얘의 요거 제곱은 요거 진수는 얘의 예제곱 이렇게 방향 순서대로 계산하는 연습을 제로부터 제가 시키죠. 그래서 얘의 예제곱은 얘다.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양쪽에 똑같이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하게 되면 좌변은 A만 남고 우변은 8분의 1이 남아 A의 값을 물었습니다. 답은 2번. 요것도 베리 간단. 자, 그 다음 모든 실수 X에 대해 얘를 만족시킨다. 자, 여러분 아직까지 좀 쉬운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고3이 돼서 볼 문제의 느낌은 이거랑은 조금 달라요. 7번, 8번부터 조금 복잡해지고 9번, 10번, 11번 정도가 살짝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좀 쉬운 문제가 나오고 있는 중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용이 더 많아지니까 당연히 조금 더 어려운 것들이 추가가 될 거고 그래서 고2 11월 학력평가 정도는 완벽하게 공부가 된 상태로 오셔야 추가적으로 고3 때 배우는 것들을 더 익힐 수가 있다고 저는 봐요.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야. 그러면 얘를 1로 가까이 갈 때, x가 1로 가까이 갈 때라고 하면 fx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x제곱 플러스 3 플러스 a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이게 여러분 x가 1일 때면 절대 이렇게 바꿀 수가 없죠. 얘가 여기로 내려올 수 있는 이유는 1로 가까이 간다라는 건 1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고 그러면 여기서 극한값을 구하고 연속이기 때문에 키워드가 뭐가 나온다? 연속의 키워드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이 같은 값이 여기서 극한값으로 나올 것이고 걔랑 저 f1이 같으니까 여기 결국에 1로 갈 때 fx가 1로 가까이 가면 몇으로 가까이 가냐를 묻는 게 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적으로 풀긴 하지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서 제가 이런 쉬운 문제까지 구구절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리미트 x를 1로 보낼 건데 보내야 되는데 1 집어넣었더니 0으로 가까이 가. 그러면 얘도 0으로 가까이 간다라는 얘기고 분자에서 얘는 1 집어넣으면 뭐 되니? 2 플러스 a죠? 이게 0으로 가까이 가니까 a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a를 마이너스 2로 바꿔버리면 키워드가 또 나오네요. 제가 이런 간단한 키워드를 드렸죠. 이거 지금 무리함수 뺄셈이죠. 이거 뭐라 그러니? 루트 뺄셈이죠. 무리식 뺄셈 이렇게 나오면 얘는 유리화를 해라. 여러분들 실수 많이 하시는 게 여기 덧셈일 때도 막 유리화를 하려고 하시는데 덧셈일 때는 x가 무한대로 가서 몇 분의 몇으로 그냥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루트가 있다고 해서 무리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빼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다 보면 엄청 돌아가서 뻘짓을 하고 있으니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고 지금의 경우에는 유리화를 해주시는 게 맞죠. 그래서 얘 x-1에 얘 플러스 버전을 곱할 거니까 얘는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들어가면 얘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바꿔서 써도 되죠? 그러면 얘네 날라가지. 날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뭐야? x는 1이 아니라 1로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날라갈 수 있는 거다. 되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x를 1로 보낼 거니까 1 집어넣으면 2 되고요. 1 집어넣으면 4 돼서 2분의 1이 됩니다. 답은 2번. 오케이. 점검용이니 제가 친절하게 이렇게 풀어드립니다. 아마 제가 키워드를 근호뺄셈이라고 드렸을 거예요. 이거는 제로한 Q의 키워드는 싹 다 넣어놓으니까 키워드 정도는 제가 암기를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어차피 요즘 경향성에서는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없어. 그냥 보고 찐으로 그 자리에서 생각해서 풀어내야 돼. 그래서 제가 문제를 계속 많이 풀어보고 좀 어려운 문제들도 생각해서 풀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그 점검을 위해서 꼼꼼히 알려드리는 거니 제가 하는 얘기 중에 이게 무슨 소리지? 라는 게 있다면 2학년 여러분 지금 잡고 오셔야 됩니다. 다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에서 x의 값이 0에서 6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0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x의 값이 0에서 6까지 변할 때 그럼 x, 우리 식은 이렇게 쓰잖아. 0에서 6까지 변할 때 그럼 6 빼기 0 F6 빼기 F0 식을 써보자면 이건데 이 평균 변화율이 0이다. 우리가 평균 변화율을 다르게 해석하자면 기하학적으로 해석하자면 이거 뭐라 그래요? 두 점을 잇는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인데 상황 파악을 위해서는 뭐래라? 그래프를 그려라. 아까 써드렸던 키워드를 살짝 생각해봐. 아니 이걸 써놓고 이거 뭐 어떡할 거야?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걸 어쩔 거야? 그러니 상황 파악이 안 될 때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나?
식을 잔뜩 써놨는데도 뭔가 안 나와.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나? 2차 함수 그래프, 심지어 최고차항의 계수가 나와 있는 얘는요. 우리가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애고 이렇게 그렸을 때 기울기가 0이니까 0부터 6까지 변할 때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끝나죠. 얘 여기 x는 3 요렇게 놓을 수 있고 요 값은 모르지만 얘를 어떤 k라고 그냥 쓰면 이 fx라는 식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얘는 fx는요. x 빼기 3 제곱이고요. 여기는 앞에 개수는 1이니까 안 써도 되고 여기 3 집어넣었을 때 모르네. 0 집어넣었을 때 뭐 나와야 되니? 이렇게 쓸까요 그러면? 이거 제가 이렇게까지 가면 이거 뭐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 안 써야겠네. 이거 뭐에 대한 얘기예요? 차함수. 이거 차함수죠. 두 곡선이나 뭐 직선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얘네를 가지고 교점을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있고요. 얘를 나중에 연습해서 익숙해지면 바로 fx를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일단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가지고 식을 쓸 때는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그래서 차함수를 떠올리면 식이 만들어져요. 오케이. 그러면 0 집어넣으면 k 나오고 6 집어넣으면 k 나온다. 맞죠? 요게 차함수식. 문제에서 f'사를 구하여라. 그래서 문제에서 f'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이 k 값에 대한 정보는 필요가 없다는 거고 여기서 미분을 하게 되면 요렇게 되니까 f'사를 구하면 2 나오네요. 답은 1번. 요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됐죠? 좋았어. 그 다음 형태 맞추기. 이거 형태 맞추기. 왜요? 우리가 보통 아는 미분계수의 정의는요.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이어야 되는데 x 세제곱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는 당연히 f' 어쩌고에 대한 정보를 내주려는 거고 여기서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 세제곱 마이너스 f1이 돼야 되니까 얘를 결국에 계산을 하려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그럼 여기다 곱한 건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을 곱해준 거죠.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서 맞춰준 거지. 형태 맞추기가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내가 말하는 형태 맞추기는 엄청 많은 것들에 쓰이고 그 시작은 무조건 계산이 뭐다? 안 될 때다. 계산이 안 되면 이거를 바꿔서 계산하라는 얘기니까 형태를 맞춰주셔야 되고 미분계수에서 형태 맞추는 건 위아래 우리 미분계수 식에 맞게 딱 만들어주는 거고 그러면 요거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건데 f'1에 1 집어넣으면 뭐 나오니? 곱하기 3 이거를 묻는 문제고 당연히 여기서 f'1이 나오죠. 얘에서 얘 빼면 이것도 그냥 이렇게 가도 되죠.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f'1 곱하기 2한 게 6이니까 얘는 3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답은 9다. 1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죠. 이런 것들은 어차피 개념에서 다시 한번 쭉 볼 테니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A1이 1이고요. A10이 4야. 그러면 지금 수열의 합의 계산인데 요때 제가 키워드를 이렇게 드리죠. 수열을 계산하는 방법이 되게 많은데 상황마다 판단을 좀 하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일단 공식을 쓸 수 있는 형태가 아니죠. 공식을 못 쓰면 직접 나열을 하거나 기준항을 잡거나 규칙을 찾거나 나열, 기준항, 규칙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보통 기준항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이 씌워져 있을 때 뭐를 기준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시작점을 뭘로 할 것이냐 이런 얘기고 여기서는 규칙을 찾기에는 쭉 나열을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규칙이 눈에 보이는 규칙이 없어요. 그러면 일단 공식을 써서 바로 계산하는 형태가 아니면 나열을 먼저 해줘야 되고 1부터 좀 집어넣어서 9까지 넣어보면 A1 더하기 A2 나오고 2 집어넣으면 A2 더하기 A3 나오고 3 집어넣으면 A3 더하기 A4 나오고 쭉 해서 A9 더하기 A10 이렇게까지 될 것이고 얘는 결국에 A1은 하나지만 나머지 A2부터 A9까지는 다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고 A10 이렇게 들어가서 얘 계산한 게 25라는 얘기인데 A1이 1이고요.
2배의 A2부터 A9에다가 A10이 4, 얘가 25니까요. 요 안쪽 계산하면 20이라는 얘기고 A2부터 A9까지 더한 값은 반띵이니까 10이다. 이렇게 돼서 문제에서 A1부터 A10까지를 구하라 했으니 여기에다가 그냥 더해주시면 되죠. A1이 1이고요. 2부터 9까지 더한 게 10이고요. A10이 4니까 얘 더하면 15다. 답은 5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열이 나오면 일단 나열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공식을 쓰는 게 아닌 이상은 바로 나열을 막 시작을 하다 보면 규칙이 보이든 아니면 그냥 정말 이렇게 따로따로 보아서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든 답이 보일 겁니다. 그 다음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있는데 A, B랑 둘 다 양이네요. 동경 얘네가 나타내는 가격 크기를 세타1, 세타2라고 하자. 자, 이 상황에서 문제를 백날 보고 있는 것보단 당연히 뭐가 좋을까? 상황 파악이 안 되죠? 그러면 상황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 머릿속에 다 그려져가지고요. 상황 파악 딱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편하실 대로 하면 되는데 일단 나 같으면 그냥 읽으면서 그래프를 그릴 것 같아. A, B 양인 거 다 알고 그러면 얘 양이고 얘 음인 거 다 아니까 그냥 그래프 그려봐도 되는 거 아닌가? 대충 이렇게 그려서 여기 A, 여기 B 주고 요게 PA, B다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A 제곱 이건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그냥 요렇게 놔서 뭐 A 제곱에 여기 마이너스 2B 제곱 이렇게 줘도 되죠. 그럼 얘가 A 제곱, 마이너스 2B 제곱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가계 크기를 각각 세타1, 세타2라 하니까 여기를 세타1, 여기를 세타2라 하는데 탄젠트 세타1 더하기 탄젠트 세타2가 0이다? 탄젠트라는 건 x분의 y를 말하는 거고 저는 늘 그냥 동경 그려서 계산을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탄젠트 세타1은 a분의 b가 되는 거고요. 더하기 탄젠트 세타2는 x분의 y 값이니까 a 제곱분의 마이너스 2b 제곱 이런 상황이고 이게 0이다. 그러면 a분의 b가 a 제곱분의 2b 제곱 이렇게 되고 a, b 하나씩 날리고 나면 a가 2b가 된다는 얘기고 여기가 2b래요. 문제에서 사인 세타1의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여기가 2b고 여기가 b야. 그러면 여기 2b, 여기 b, 여기 루트 5b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이 정도는 당연히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동경 하나 나오면요. 다 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 이게 이거죠. 동경 하나 정해지고 사분면만 정해지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다 구할 수 있다. 탄젠트가 나와 있으니 그러면 문제에서 사인 세타1을 물었고 사인 세타는 y값과 연관이니까 루트 5분의 1 답은 2번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맞죠? 루트 5분의 B 이거니까 루트 5분의 1 답은 5분의 루트 5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자 첫째 항이 1인 수열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것도 보자마자 이게 무슨 식을 쓰겠어요? 아니잖아. 이거 공식 안 쓰지. 낙이규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되는데 당연히 기준항 이런 거 없어. 그냥 A1이 나왔으니 기준항은 잡혀있는 상황이고요. 그냥 나열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지. 오케이. 키워드. 공식 돼, 안 돼? 안 돼. 그럼 뭘 써라? 나열, 기준항, 규칙 중에 하나를 써야 되고 당연히 얘는 나열부터죠. A1은 몇이야? A1이 1이고요. A2, A3, A4, A5, A6 쭉 써놓고 만약에 더 필요하면 위에 더 쓰시고 이걸 굳이 A20까지 막 A15까지 이렇게 쓸 필요는 없어요. 1 집어넣고 근데 얘가 지금 양이니까 결국에 위에다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3 돼야 되고 0보다 작으면 제곱하라 그랬으니 9 돼야 되고 4 빼면 5 되고요. 다시 위에다 넣으면 1 돼요. 오호 여기서 끝났지. 위에 다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나오고 똑같은 숫자가 나오는 순간 아싸 하고 딱 끊어줘야 돼. 여기는 4개씩 돌아가는 거구나. 문제에서 1부터 22까지라 했으니 요거 계산하면 몇이야? 6, 7, 12 나오네요. 이게 몇 바퀴 돌아야 돼? 4, 5, 20 들어가면 딱 20까지 들어가고 21, 22 두 개 남으니까 얘랑 얘가 더 추가로 더 해줘야 되는구나. 그러면 60 빼기 2가 되니까 답은 58 이렇게 돼서 얘는 나열을 해서 규칙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모든 항이 실수인 등비 수열 AN에 대하여 얘가 성립한다. A3 더하기 A4가 3이래요.
근데 이것도 지금 보아하니 등비 수열이거든요. 그러면 아까처럼 나열을 해야 되냐? 근데 이거 등비 수열의 합이니까 그냥 공식이 일단 되는 거 아니에요? 얘 1부터 20까지의 합이고 얘는 2, 4, 6, 8, 10 이렇게 해서 합이니까 얘도 등비 수열이고 얘는 공비가 R 제곱인 등비 수열이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아까 전에 키워드처럼 공식을 못 쓰는 케이스가 아니라 공식을 써야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 얘는 직접 공식을 써보자. 그러면 요거는요. 얘는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이고 얘는 첫째 항이 A2 이렇게 되는 거죠. A4 이렇게 해서 A20까지 더하라는 얘기니까 첫째 항이 A2 즉 AR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요 공비가 R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서 식을 세워줘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얘를 식을 쓰게 되면 1-R분의 A에 1-R에 20개니까 요렇게 들어가야 되고 이거랑 더하기 1-R 제곱분의 첫째 항 AR에 1-R의 20제곱인데 요 R의 20제곱은 공비에다가 10개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둘이 다른 20제곱이고 이거 더했을 때 0이 되는 건데 얘를 다시 넘겨서 쓰기 귀찮으니까 얘 넘기면 마이너스 될 것이고 요렇게 체크를 하고 요거는 1-R, 1+R 요렇게 바꿔 쓸 수 있으니 지울 수 있는 걸 싹싹 다 지워보면 1-R 지우면 여기 R 남고 1-R 제곱 남고 마이너스가 이게 아니죠. 이게 남고 이거 아님 쏘리 얘네 계산하면 얘 넘기면 1+R이 마이너스 R이다. 이렇게 돼서 2R이 마이너스 1 따라서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얘가 나왔는데 A3 더하기 A4가 3이다.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냥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 A3 더하기 A4가 3이니까요. A, R의 제곱이죠. 요거랑 더하기 A, R의 세제곱한 게 3이다. 그러면 4분의 1 A 빼기 8분의 1 A 한 게 3이니까 8분의 1 A가 3이라 답은 8, 3, 24 A 값은 24가 나옵니다. 답은 4번 이렇게 되죠. 오케이, 얘는 공식을 쓰는 문제. 그래서 수열 문제는요. 공식을 쓰냐 못 쓰냐를 딱 판단을 하시고 공식을 쓸 수 있으면 식을 쓰시고 공식을 못 쓰면 나기규 중에 하나를 골라서 나열, 기준항, 규칙 중에 하나를 골라서 아까처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얘는요. 이런 키워드가 떠올라야죠. 지금 보아하니 세타 플러스 어쩌고를 정리할 수 있는 마이너스 세타,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 아니면 파이, 마이너스 파이 이런 애들이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그럴 때에는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흔히 보는 각변환이 되면 각변환에서 계산하면 되는데 이거는 각변환이 안 되니까 이때는 치환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범위는 늘 따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범위는 크게 상관이 없죠.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알파라고 놔보자. 이거 어떻게 계산이 안 되는 형태니까 얘를 알파라고 놓게요. 그러면 사인 요거는요. 세타 플러스 3분의 2파이는요. 알파를 3분의 2파이로 만들려면 파이를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여기다가 파이를 더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3 사인 제곱에 얘 대신에 세타 플러스 3분의 2파이 이거 대신에 3 사인 제곱에 파이 플러스 알파를 넣어주면 되고 파이, 사인 파이 플러스 알파면 우리가 사인 알파 마이너스인데 제곱을 하니까 어차피 얘는 3 사인 제곱 알파 그냥 이렇게 바뀌겠죠. 마이너스 어차피 날아가고 이렇게 바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세타 플러스 6분의 파이야? 그러면 알파가 6분의 2파이니까 6분의 3파이를 더해야 되니까 2분의 파이를 더하게 되는 거고 8 사인 세타 플러스 6분의 파이라는 애는 8
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로 바뀌면서 얘는 코사인 알파가 되죠? 3 코사인 알파가 된다. 자, 여기서도 제가 이럴 경우엔 바로 계산이 안 되니까 미안, 여기 8이죠? 바로 계산이 안 되니까 이거 뭐라고 드려요? 이것도 계산이 안 될 따에 무조건 형태를 맞춰라 라고 드리고, 여기서의 형태는 뭐예요? 사인, 코사인 둘 중에 하나로 통일을 해줘야 계산이 될 테니 이거를 바꿔야 되는 거지. 얘를 3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코사인 알파를 C로 치환을 해서 쓸게요. 그러면 3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랑 8 코사인 알파랑 같다. 이렇게 되니까 얘는 3C의 제곱 플러스 8C 마이너스 3은 0이 되고, 얘는 3C의 C의 3, 1 플러스 마이너스는 0. 코사인 알파는 3분의 1이 나오겠네요. 문제에서 코사인 알파를 물었죠? 답은 4번. 오케이, 각변환이 안 되면 계산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치환을 해주셔야 계산이 뭐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치환을 해도 계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라는 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문제는 무조건 풀리게 나와 있고 계산이 되게끔 문제를 줄 거니까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치환을 해보시면 풀릴 겁니다. 그 다음, 자,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gx를 예라고 하자 이거일 때, 자, x가 2로 가까이 갈 때 요런 형태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x가 2로 가까이 갈 때 보통은 x-2분의 fx 빼기 fe 이런 식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형태가 안 맞죠. 그러면 얘도 형태 맞추기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지금 얘는 힌트로 나와 있으나 요 식을 분모 분자를 형태를 맞추기 위해 gx-1, x-2 이렇게랑 2배의 fx-1인데 얘 요렇게 좀 묶어볼게요. 2분의 1의 x-2 이렇게 한번 묶어보면 이 상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x가 2로 가까이 갈 때 얘 0이니까 여기에서 g2-1이 0 나와야 되니까 요렇게 바꿀 수 있고, 이 집어넣었을 때 0이니까 f 이 집어넣었을 때 얘가 0 돼야 되고 넘기면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요거를 다시 써보면 여기가 g2가 들어가니까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분자는 g'2로 써지고요. 여기서 얘 f2 들어가면 f'2로 써지는데 앞에 2가 살아있어서 얘가 마이너스 2다. 그냥 형태 맞춰서 얘도 가버리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게 g'2가 마이너스 4f'2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러면 g'2니까 gx를 미분해서 양쪽을 어쨌건 미분해서 2를 집어넣은 값을 뭔가를 찾아야 될 것 같고, 제 미분하면요. g'x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고, 어머 2를 넣어버렸네. 그러면 g'2는요. g'2는 2, 4, 2에 f2에 더하기 2, 4, 2의 f'2 이렇게 들어가죠. 2, 4, 2 맞고 2 맞고 2, 4, 2 맞고 네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g'2가 마이너스 4의 f'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요거 집어넣을까요? 요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의 f'2는요. 근데 f2가 아까 2분의 1이라며 요게 2분의 1이니까 둘이 계산하면 1 더하기 2의 f'2가 되고요. 넘기면 6의 f'2가 마이너스 1이니까 f'2가 마이너스 6분의 1이 나오고 g'2를 물었죠? 그럼 여기서 바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 얘는 2분의 1 집어넣으면 1 나왔고요.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6분의 1이니까 1 빼기 3분의 1 답은 3분의 2가 나온다. 답은 2번. 얘도 그냥 형태 맞추기로 가시면 계산 문제로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 가나다 문제 빈칸 넣기가 하나 정도씩은 나오죠. 보통 하나 정도가 나오는데 빈칸 넣기 제가 수능에서는 보통 빈칸 넣기가 어렵게 나오면 14, 15번, 조금 쉽게 나오면 10번, 11번, 12번 사이에서 나올 텐데 어디에 나오든 나는 빈칸 넣기는 여러분들이 못 푸는 문제들 중에 가장 풀 수 있는 문제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14번, 15번에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막 13, 14, 15, 21, 22 막 이렇게 다 못 풀었어. 29, 30 못 풀었어. 그러면 그나마 여러분들이 시도라도 할 수 있는 건 빈칸 넣기라는 거야. 왜냐면 어차피 지금 얘네가 쭉 알려준 거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힌트를 받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요 정도 문제는 시도를 그래도 해보는 게 좋다. 시간이 남았을 때 뭘 풀지? 라고 한다면 이거를 풀어봐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뭔 소린지 잘 모르겠거든. 근데 몰라도 얘네가 어차피 어느 정도 힌트를 주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따라가도 된다는 거고. 자, 여기에서 8 곱하기 어쩌고야. 그러면 얘는 그대로 여기 써 있으니까 8이라는 건 2의 세제곱이고 걔가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고 fx가 이거에서 로그 2가 갑자기 붙었네요. 그러면 얘는 로그 2를 양쪽에 붙이라는 얘기고 얘 로그 2의 2니까 요것만 쏙 떨어져서 로그 2의 x분의 1이다 이렇게 써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에서 가는 3이고 나는 로그 2의 x니까 이렇게 써지고 근데 가랑 나랑 똑 떨어뜨렸네요.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는 얘네가 지수가 같기 때문에 밑이 같기 때문에 지수끼리만 비교를 해라 라는 거고 이렇게 써줬고 그 다음에 얘의 모든 해는 방정식 얘의 모든 해와 같다 라고 나와 있는데 2로그 2의 x를 양쪽에 똑같이 곱해서 얘가 1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가가 3이고 나는 로그 2의 x고 얘네를 계산하라는 얘기고 문제에서 모든 해의 곱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걸 생각할 수 있겠네. 제가 이런 키워드를 드리죠. 같은 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반복되는 식이 있으면 물론 안 헷갈리면 그냥 가셔도 되지만 로그 2의 x, 로그 2의 x 아니면 a의 x제곱 이런 반복되는 식들이 잔뜩 나오면 이거는 치환을 해서 보는 게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만약에 a의 x제곱을 t로 치환했을 때는 0보다 크다, t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같이 끌고 가셔야 되는데 로그 2의 x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실수가 치역이기 때문에 일단 치환을 해서 범위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걸 잠깐은 생각하시고 그러면 얘를 t로 치환하게 되면 이거는요 결국에 3 플러스 t랑요 곱하기 2t는 1이다 이렇게 되고 2t의 제곱 더하기 3이 6t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되는데 모든 해의 곱을 물었는데 여기서 모든 해라는 거는 x 값들을 얘기를 하는 거지 t 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t를 두 개가 나오겠네.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t가 로그 2의 x니까 이게 알파랑 베타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고 요 2차 방정식의 근을 알파 베타라 하면 그 t라는 게 원래 얘였으니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럼 x값 두 개는 2의 알파 제곱이랑 2의 베타 제곱이 돼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모든 해의 곱은 x끼리의 곱이니까 2의 알파 곱하기 2의 베타 이렇게 돼서 2의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라는 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고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거는 이 t라는 알파 베타 두 근의 합이니까 여기서도 계산이 필요가 없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따라서 얘 계산을 하면 2의 마이너스 3제곱 답은 8분의 1 인데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가 8분의 1이 들어간다는 거고 마지막에 PQ, G4의 값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P가 가랑 Q가 다네요. 가랑 다 8분의 1을 곱하고 G4니까 로그 2의 4니까 2네요. 맞죠? 로그 2의 4는 그냥 2로 가도 되지. 2, 4, 8 답은 4분의 3, 5번 이렇게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됐죠? 되게 많은 게 쓰이지 않니? 문제를 풀다 보면 키워드로 드리는 것들은 진짜 반드시 머릿속에 좀 외우고 있으면 문제 풀이 진행이 좀 빠르기 때문에 드리는 건데 그거 말고도 공부해야 될 것들 많고 근거계수의 관계 같은 건 제가 너무 당연해서 안 쓰는데 은근히 문제를 풀다 보면 많이 쓰이는 게 근거계수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제가 강의 0-1Q 내내 말씀을 드리니까 모를 수가 없고 강의 듣고 문제 풀다 보면 무조건 쓰게 될 테니 제가 키워드는 따로 안 넣었지만 언제든 2차 딱 나오면 쓸 수 있는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9번.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를 보면 a가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인데 y가 윗부분이니까 결국에 요 반원 위에 있는 점들에 대한 얘기고요.
B라는 거는 Y는 2의 절대값 X니까 얘를 뒤집어 올렸으니 이렇게 되는 거고 원래 2의 X인데 뒤집어 올려서 이렇게 된 거고 그때 요 좌표들을 말하는 거라 A합 B라 하면 제가 지금 그린 이 흰선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얘 계속 올라가고 있을 거고 얘 계속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될 텐데 얘가 나타내는 도형을 S라 하는데 양의 실수 M에 대하여 얘가 도형 S와 만나는 점의 개수 그러면 지금 교점 개수를 구하는 거고 문제를 딱 보아하니 얘는 이 M이 변함에 따라서 교점이 몇 개냐라고 묻는 거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뭐래라? 그래프 움직이기를 해야 된다. 제가 그래프 움직이기라고 쓰는 이유는 지금은 이 M이 바뀌면서 기울기가 바뀌는 문제인데 이게 아니라 그냥 Y축 대칭 이동을 통해서 그래프가 통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문제를 보고 파악을 하셔야 되고 교점 개수를 물어볼 때 뭔가 그래프가 바뀐다. 그럼 그래프를 움직여보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5네요. 그럼 -5 이쯤에서 출발을 해서 얘랑 만나는 개수를 찾아야 되는데 잘 생각해야겠네. M이 0부터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움직여요. 0이면 이렇게 있을 텐데 얘 포함되지 않고요. 여기서 찔끔 올라가게 되면 하나, 둘, 셋, 4개. 아, 여기서는 4개에서 만나는구나 라고 체크하실 수 있죠. 그 다음도 조금 올라가면 계속 4개인데 여기 닿는 순간 하나, 둘, 3개가 되네. 여기서 개수가 바뀌어. 그럼 만나는 점의 개수 FM이라는 애가 4였다가 3으로 똑 하고 떨어지는 순간이 오는 거지. 이렇게 불연속점은요. 이 문제가 어려운 버전인 문제가 굉장히 한 큐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 문제 같은 경우 이렇게 바뀌는 지점, 특정 지점, 특히 그래프가 더 복잡했다면 접선이나 변곡점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 뭔가 형태가 바뀌는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데는 백날 그어봤자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잖아. 4개를 지나는. 그러니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고 여기서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 3보다 조금 더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하나, 둘, 셋, 4개가 돼서 바뀌어. 그러니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접점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요렇게 지나는 걸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를 살펴보면 여기가 접점일지 여기가 접점일지 모르겠어. 왜냐면 우리는 그래프를 늘 맞춰서 그릴 수 없어. 그지같이 그리기 때문에 살펴보셔야 돼요. 여기가 접점이라면 이렇게 그냥 지나갈 것이고 만약에 이런 데 접점이 있었다면 상황이 또 달라질 것 같거든. 그럼 일단 여기서 파악을 좀 해보자는 거지. 자, 이 상황에서 오케이 요거 한번 살펴보고 얘랑 또 같아지게 평행하게 올라가면 그때는 하나만 가지니까 여기서 또 특정 바뀌는 점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요 값을 찾기 위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수치를 만들어 봐야죠. 제가 여기서 쭉쭉 그어서 본 건 방향을 잡는 거야.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그래프를 움직일지 얘는 기울기를 바꿔봐야 되는 문제니까 특정 점들을 찾아서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까지 가닥이 잡혔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산을 조금씩 해줘야 되죠. 자, 얘가 여기가 지금 루트 5예요. 그렇잖아. 얘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루트 5의 제곱이니까 반지름이 루트 5란 말이야. 그리고 얘가 기울기가 1대 2야. 내가 동그라미 친 건 비율이야. 근데 비율이 아니라 찐으로 얘는 1과 2가 되어져. 그래야 루트 5가 나오니까 얘는 비율이 1대 2면서 찐 길이가 1, 2구나. 그러면 여기도 1, 2니까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루트 5, 여기 2 이렇게 될 것이고 기울기를 그럼 요거 지날 때 기울기를 생각해보면 여기 4분의 2니까 이 기울기 2분의 1 되는 거네. 근데 이 기울기가 몇이었어요? 이 기울기 마이너스 2였죠? 얘의 기울기 2고요. 요거의 기울기 마이너스 2고요. 요거의 기울기 2분의 1이야.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얘기네. 이 문제는 굉장히 깔끔하게 준 문제야. 그러니 여기서 90도라는 얘기고 접선이 여기에서 있다는 얘기니까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는 그래프가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세볼게요.
여기서 하나 만나고 이렇게 쭉 지나니까 여기서 두 개를 만나게 돼서 여태 세 개 만나고 그 다음 네 개 만나다가 다시 두 개가 되는 이런 그래프로 바뀌고 여기서 쭉 지나서 이쯤으로 올라오게 되면 하나가 아니라 여기도 계속 두 개가 되는 지점입니다. 지금 바뀌는 이 점들을 잘 보셔야 되고 그러다가 얘랑 평행하게 기울기가 2가 되면 기울기가 2일 때 여기가 1이 되는구나. 그러면 다시 한번 fx가 바뀐다. 이렇게 fm이 바뀐다가 돼서 그 이후로 계속 올라갈 때까지는 여기 한 점에서만 만나는 그래프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다 찾았거든요. 그러면 요것들의 각각의 기울기들만 찾아주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제가 그래프를 그려드릴 수 있으나 일단 간단하게 풀어보면 여기에서의 기울기가 몇이에요? 이제 빨리빨리 기울기를 찾자. 여기가 6이죠? 여기 2죠? 6분의 2니까 기울기 3분의 1 나오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계속 4로 가다가 여기에서 2로 바뀌는 상황이지 그러면 요때 기울기는 4분의 2니까 요때 기울기 2분의 1 되고 요때 기울기는 요거 기울기 바로 얘랑 평행이니까 기울기 2 나온다. 이렇게 돼서 요 세 개에서만 불연속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그래프를 처음에 여러분들이랑 한 큐 공부할 때는 제가 많이 그려드리고 나중에는 점점 이 그래프를 안 그리게 되는데 여기 계속 4로 시작하잖아. 그러면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가 4, 지금 나오는 게 개수가 3, 4, 2, 1 이렇게 나오네.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0에서 출발해서 쭉 4를 갔네요. 근데 어디까지 4를 갔냐면 기울기가 3분의 1 여기가 될 때까지 여기 알파 1이라고 놓을게요. 알파 1, 알파 2, 알파 3 오케이 그냥 놔도 되겠지? 알파 1이라고 놓으면 여기 전까지는 4를 갖는 형태 이렇게 되는데 알파 1이 되는 순간 3개를 가지니까 이렇게 지금 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3 이후부터는 다시 4를 갖기 시작하지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개를 가지니까 다시 4를 갖기 시작하다가 알파 2에 딱 오면 여기서 두 개로 바뀌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는 하나, 두 개를 갖게 되니까 여기서 갑자기 뚝 떨어져서 두 개를 갖는 이런 케이스가 되고 그 다음에 두 개고 그 다음부터 계속 두 개를 갖죠. 두 개 갖고 세 개였다 하나, 둘, 셋, 네 개였다가 두 개 갖고 두 개 갖고 요 순간 기울기가 2가 되는 이 알파 3가 되는 순간 알파 3에서 2를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네. 미안해. 1을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프가 되는 거지. 그러면 쭉 이어져 있다 끊겨 있는 부분이 여기랑 여기서 끊기고 여기서 한번 끊기고 그 다음에는 계속 하나만 가지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된다가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본 알파 얘에서 지금 불연속이다 인데 이거를 처음에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를 해주며 나면은 나중에는 지금 당장은 아니고 나중에는 이거를 굳이 그려보지 않아도 바뀌는 지점들 이렇게 숫자가 바뀌는 지점들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뚝뚝 끊어지겠구나. 여기서 쭉 사다가 2로 뚝 떨어지네. 쭉 사다가 2로 뚝 떨어지네. 그럼 계속 쭉 이다가 1로 뚝 떨어지네. 쭉 이다가 1로 뚝 떨어지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아, 뚝 떨어지는 부분들만 체크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풀 수 있게 돼요. 근데 지금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빈 곳을 메꿔드리기 위한 강의다 보니 요거를 다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자 문제에서 알파 1, 알파 2, 알파 3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 이게 지금 기울기일 때니까 3분의 1일 때랑요 2분의 1일 때랑 2일 때 그래서 6분의 5에 6분의 12니까 6분의 17 이렇게 답이 돼서 답은 1번입니다. 됐죠?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꽤나 어렵게 2학년들 친구들한테는 느껴질 수 있는데 이 문제의 어려운 버전이 그동안 출제가 많이 됐었어요. 근데 23학년도 수능에는 없었어. 2022년 11월 17일에 시행한 수능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고 근데 이번에 없었기 때문에 다음 해에는 또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프를 옮겨야 되는 지금처럼 기울기를 바꾸거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양옆으로 움직이거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 큐에서 다시 보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20번.
반지름의 길이가 어쩌고, 딱 보자마자 이거는 제가 8대 성질을 일단 알고 있어야 된다. 도형 8대 성질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제가 수능 직전에 제가 이거 불안해서 TCC를 올려드렸었는데요. 잘 안 써드리는데 원주각 8개를 지금 써드릴 테니 시간 나면 외우세요. 원주각, 중심각, 닮음, 합동, 직각 삼각형, 그리고 여기까지 기본,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이등변 삼각형이나 정삼각형은 수선을 내려 그어 보는 것도 좋다. 까지 8개를 제가 그냥 외워버리라 그러거든. 근데 이 8개 중에서 거의 모든 문제, 뭐 거의가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라는 이유는 이거를 멍 때리고 보고 있으면 백날 보고 있어도 안 보이는 것들을 하나하나 좀 넣어가지고 혹시 여기서 찾을 만한 게 이 중에 있나를 다시 보라는 얘기고, 자, 이거랑 플러스로 당연히 요 문제 아주 잘 나왔는데 제가 여기다가 가계 이등분선 이런 걸 안 써놓은 이유는 어차피 가계 이등분선이 나오면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이건 그냥 당연히 쓰셔야 되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안 써놨고, 이거는 특수 케이스라 이렇게 주어지거나 문제에 나올 거라 그때는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를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 반지름의 길이? 그리고 지금 이거 외접원 나와 있잖아. 삼각형 2개 동시에 외접원이야. 그러면 제가 키워드를 이렇게 드리죠. 외접원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사인 법칙을 써야 될 것 같아. 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요게 있는 사인 법칙이랑 같은 맥락인데 외접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인 법칙을 쓸 수 있고, 덩달아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까지 나왔으니 이거는 충분히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환경. 그 다음에 이등분선 그었고 교점이 이거고 BD가 루트 3, BD가 루트 3이다 라고 나와 있네. 그러면 얘를 세타라고 하면 이거 사인 법칙 쓰라고 거의 판 깔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인 세타 분의 루트 3은 2R이니까 2R 이렇게 되고, 얘 날라가면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야. 이렇게 좋을 수가. 이거 세타 준 거 아니에요? 세타가 몇이다? 6분의 파이다. 얘 6분의 파이면 이게 6분의 파이니까 여기는 3분의 파이다. 3분의 파이면 이건 계산이 상당히 되는 문제야. 일단 이렇게 나오면 이거 계산이 되는 애다. 한쪽 각이 너무 우리에게 좋은 각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3분의 파이가 나왔어? 한 각이 나왔어? 그러면 이것도 외접원 안에 들어있는 삼각형이니까 이 길이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 이것도 사인 법칙을 써보면 사인 3분의 파이 분의 BC가 2R이다 이렇게 되고, BC는 2 루트 3 곱하기 3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얘 3 나오거든요. 3이 나와. 좋아. 그 다음에 얘네가 대놓고 쓰라고 한 가계 이등분 성질 정도는 당연히 써줘야 되니까 여기 나머지 변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으니 얘를, 자, 문제에서 묻는 거 좀 볼까? B 뭐 이렇게 나왔네. 그러면 얘를 A라고 놓고 얘를 3-A라고 놓고, 그러면 얘랑 얘도 가계 이등분선 성질 때문에 3-A 동그라미 대 A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요거를 K를 곱해서 얘 대 얘는 3-A 대 A니까 이거 대 이거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요렇게 놓고 두 번째 니은을 보면 이거 다 신나서 혼자 다 와버렸네. 문제 잠깐 볼게요. D, B, D, B, E 어딨어? E. 요거를 물었네. 이제 슬슬 안 걸쳐놓은 애를 물어. 근데 그 8대 성질을 잠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우리가 사인 법칙 벌써 쓰기 시작했고요. 원주각, 중심각 얘네를 늘 봐줘야 되는데 요 세타들은 얘랑 결국에 이거 똑같다는 얘기고, 여기서 출발한 얘니까 당연히 얘도 세타가 되는 상황인 거지. 그러면 문제 기억에서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냐고 물었어. 기억? 맞죠? 그 다음 AB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AB제곱 더하기 AC제곱 이걸 물었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은? 이거 코사인 법칙 아니에요?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볼까? 그러면 일단 제곱식이 땡겨지잖아. 그러면 코사인 법칙 요걸로 가볼게요.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이걸로 가도 되죠? 2ab bc에다가 ab 제곱 더하기 bc 제곱 빼기 9 이렇게 되고 얘 지금 가닥이 뭔가 느낌 비슷한데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니까 ab 제곱 더하기 bc 제곱 빼기 9는 얘 1로 올리면 얘 없어지고 ab 곱하기 bc인데 얘 넘기면 플러스 9 돼서 형태 맞춰지네요. 맞네요. ab, ac, ab, ac 미안해. 잘못 썼네. ac죠? 쏘리 ac AC 맞죠? BC가 얘고 오케이 이게 AC 오케이 이렇게 되면 맞죠? 둘이 받고 니은 맞다. 이거 코사인 법칙 오케이 얘도 그러면 코사인 법칙 써서 됐고 나머지 것들은 원주각 중심각 썼고 오케이 삼각형 얘의 넓이가 얘의 넓이의 4배가 되도록 그러면 4배가 되도록 이거 넓이 공식을 찐으로 쓰라는 얘긴데 삼각형 ABC는 이거를 묻는 거고요. 그렇지만 구할 수 있지. 왜냐면 여기 3인 거 알고 이거 알고 이가 가니까 이건 충분히 구할 수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얘죠. 삼각형 BDE 요거의 넓이잖아. 얘도 이거 알고 각 아니까 구할 수 있는 형태야. 오케이 그럼 식을 써봐야죠. 디귿 삼각형 ABC는요 2분의 1 A, B, 사인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고 얘가 4배의 2분의 1 A, B, 사인 세타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얘 날라가고요. 루트 3, 이거 맞니? A 맞죠? 루트 3 날라가고요. 그러면 K제곱의 A의 3-A가 요거 4, 1로 넘기면 4a 이렇게 들어가네. 그럼 a도 날라가네. k제곱이 3-a분의 4 이렇게 나오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a인데요. 이걸로는 아직 택도 없어. 그러면 우리가 또 쓸 수 있는 게 아까 니은에서 구하는 거 보통 디귿을 구할 때 기억이나 니은 정보를 많이 쓰죠. 그러면 여기서 니은에다가 식을 넣어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니은에서는 코사인 법칙만 썼지 나머지 이 계산들은 하나도 안 썼단 말이야. 그러면 이 니은을 찐으로 넣어보면 AB가 KA니까요. K제곱 A제곱이고요. AC제곱이니까 K제곱의 3-A제곱이고 얘가 AB가 KA 곱하기 AC가 K의 3-A 이거고 맞죠? 더하기 9 이렇게 들어가는 거네. 그러면 얘는 K제곱에 A제곱, 2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이렇게 되고 얘는 K제곱에 3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되니까 얘 넘기면요. K제곱에 3A제곱에 마이너스 9A 플러스 9가 9가 된다. 이렇게 돼서 그러면 3으로 나누고 나면 3되고 얘 3되네. K제곱이요.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3분의 3 이렇게 나와서 K제곱 얘네 둘이 같다라고 놓고 계산하면 되겠네. 그러면 A 값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3-A분의 4가 A제곱 빼기 3A 플러스 3분의 3이고요. 얘는 4A제곱 마이너스 12A 4, 3, 12가 9-3A가 되고 A 4A제곱 넘기면 몇이야? 마이너스 9A 이렇게 되죠? 얘 넘기면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 모든 B값의 합, A값의 합을 물었으니 여기서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주시면 되겠네. 두 근의 합은 4분의 9가 됩니다. 답은 4분의 9 정답. 이 20번 문제는요. 전형적인 2학년 문제입니다. 전형적인 2학년 문제고 3학년 문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8대 성질에서 닮음이나 합동이나 직각삼각형이 나오면서 조금 더 어려워져.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이 껴있는 경우들이 많고 얘는 정말 외접원을 시작으로 푸는 문제고 코사인 법칙을 여러 번 이용하고 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사인 코사인 법칙이 많이 이용되는 2학년 문제고요. 이 정도는
아니야. 이것도 어렵긴 할 테지만 충분히 푸셔야 되는 문제. 제가 말하는 어려운, 그리고 앞으로 출제 경향에 맞는 어려움은요. 이렇게 계산이 많은 문제가 아니라 저 8대 성질 중에 뭐를 골라서 쓸 수 있냐가 그 어려움의 척도가 될 거라서 요 정도는 계산 문제니까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까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형으로 치자면 그냥 2학년 문제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고3이 돼야 되니까 미리 조금씩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21번. 공차가 음수인 등차 수열. 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1의 값은 절대값 나왔네요. 이것도 키워드를 드리죠. 절대값 나오면 여러분 너무 단순한 키워드라서 미안한데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절대값 나오면요. 그냥 양일 때 음일 때 나누셔야 돼요. 무조건. 자, 그러면 이거를 뭔 소리야 라고 보고 있을 때 키워드를 아는 친구들은 절대값이네. 하나가 양일 때 음일 때로 나눠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첫 번째, 만약에 얘가 양이면 그냥 나오는 거니까 AM이 선생님 둘 다 있잖아요. 이거 어차피 양양 나오고 음음 나오면 똑같은 놈이고요. 양음 나오고 음양 나오면 똑같은 놈이라 결국에는 두 가지 케이스밖에 안 된다는 얘기고, AM 그냥 없다 치고 이렇게 생각하면 얘는 A의 M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이런 자세한 거는 제로랑 한 큐에서 만나고요. 얘가 양일 때 음일 때만 아셔도 그냥 나오고, 하나는 얘가 마이너스 붙어서 마이너스 2am 플러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케이스가 나와준다는 거지. 이거이면서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이 460이고 가장 작은 값이 450이다. 지금 합이 나와 있는데요. am이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얘는요. 다시 한번 써보면 공차를 d라고 하면 이제 문제를 찬찬히 보아야 되는데 얘는 am 플러스 2d 아니에요? 이렇게 써지고요. 얘는 2배의 am 더하기 4d가 돼서 얘 1로 넘기면 am은요. 마이너스 4d가 나와요. 그러면 am이 마이너스 4d면 우리가 지금 am 플러스 1까지 더한 거, am 플러스 2까지 더한 거 이거를 다루고 있고, 공차가 d라는 얘기는 여기다가 d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d 더하기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d가 다 음수니까 얘 양이고요. 이것도 양이고요. 얘도 양이고요. 얘도 양이에요. 그러면 sm이랑 sm 플러스 1이랑 sm 플러스 2 중에서 계속 양인 애를 더하면 당연히 양을 많이 더할수록 커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러면 가장 큰 값이 460이고요. 가장 작은 값이 450이야. 얘에서 얘 빼면 딱 10인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다시. SM 플러스 2 빼기 SM 하면 10이잖아. 봐봐. 합을 아니까 얘 합의 공식을 써요 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가 이 값을 정확히 아는 게 d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 값을 모르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10이다 라는 건 이렇게 한 줄을 일단 써놓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고 이제 이걸 만약에 생각이 안 나면 이 식을 가지고 써서 구구절을 써야겠지. 근데 지금 딱 얘를 보아하니 키워드가 요런 게 있죠. 합의 차. 이게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얘 am 플러스 2까지 더한 거에서 am 빼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쓰면 a의 m 플러스 2 더하기 a의 m 플러스 1만 남아서 이게 10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합의 차도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키워드는 다 머릿속에 있고 문제를 보면서 키워드를 꺼내 쓸 수 있는 건 꺼내 쓰는 연습을 저랑 제로한큐에서 문제를 몇백 문제를 풀면서 기출을 다 풀면서 이걸 연습을 하자는 거고, 요렇게 써지면요. a의 m 플러스 2 아까 이거 마이너스 2d램에 더하기 a의 m 플러스 1 마이너스 3d램에 이거 마이너스 5d가 10이니까요. 따라서 d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자, d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면 이 값들이 다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am은요. 마이너스 4d니까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2 곱하는 거니까 am이 8이 나오네. 근데 SM이 450이네. 이걸 가지고 이제 식을 쓸 수가 있죠. 구하라는 게 모든 A1의 값의 합이니까 SM이라는 애는 2분의 M개의
A1 플러스 마지막 항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45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M이 뭔지 안 나와 있죠? M이 뭔지 안 나와 있고 D만 나와 있죠?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M의 A1 플러스 8이 900이 나오고 오케이, 이거 A1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찾아볼까요? 지금 두 개가 나왔고 M을 모르잖아. 근데 A1도 모르잖아.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M은요. A 플러스 N-1 D 마이너스 2니까 이게 8이다. A에 마이너스 2M 플러스 2가 몇이야? 2, 10? 이렇게 되나요? 잠깐만, 나 갑자기 내가 멈췄어. A에 맞죠? 마이너스 2M 플러스 2가 8이다. 아, 계산하는 중이었군요. 이렇게. 그러면 얘 뭐 되니? A의 M이 결국에 식이 마음에 안 들어. A는 2M 넘기면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럼 M이 나오죠. 오케이. 그러면은 얘 계산을 해서 여기다가 넣으면 M에 2M 플러스 6 플러스 8이 900 이렇게 되고 진작 낼 걸 2로 나눌 수 있는데 얘는 M에 2M 플러스 14가 900이니까요. 얘는 2로 나누면 M 플러스 7이 450 이렇게 되고 M제곱 플러스 7M 마이너스 450이 0이다. 이렇게 돼서 450을 좀 쪼개보면 얘는 3 곱하기 150이니까 10 곱하기 15 다시 3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5 얘 지금 7 차이 나야 되니까 9이 18, 18, 25 18, 25 M 마이너스 25 M 플러스 18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돼서 M이 18이 나오네요. M이 18이 나온다. A값 나오네요. 따라서 여기에서 2 곱하기 18 플러스 6이니까 36 더하면 42 이렇게 하나 나오고 자 이게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이게 A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고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는 절대값에서 양일 때를 쓴 거니까 이번에 음일 때를 쓰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2학년 문제 틱한 게 사실은 1번 방법을 알면요. 2번이 그대로 나오는 거라서 그냥 똑같은 거 2번 하면 되는 케이스잖아. 자, 두 번째 케이스 볼게요. 그러면 A, M이 쟤는 그냥 나왔으나 이번에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지 음이라 생각하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면 얘는 마이너스 2에 마찬가지로 AM 더하기 2D가 되니까 마이너스 2AM 마이너스 4D가 되고요. 넘기면 3AM이 마이너스 4D니까 AM이 마이너스 3분의 4D가 돼서 A의 M 플러스 1은 여기다 D 더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D가 되고 A의 M 플러스 2는 D 더하니까 3분의 2 된다. 자, 근데 절대 교육청 문제도 완전 똑같은 걸 2번 하라 그러진 않아. 그 대신 방법은 우리가 완벽하게 알잖아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이거 양이죠. 이거 D가 음이니까 양이죠. 근데 이거 D가 음이니까 음이죠. 이걸 생각하셔야 되고 SM 때문에 여기서 SM, SM 플러스 SM 플러스 아까는 계속 양을 더하는 거니까 얘네가 주르륵 커진다라고 봤는데 여기서는 SM이랑 SM 플러스 1이랑 SM 플러스 2가 누가 더 큰지를 다시 한번 비교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SM 플러스 1이라는 애는 얘를 다시 계산을 해볼게요. SM 플러스 1은 SM에다가 AM 플러스 1 이렇게 더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SM에다가 AM 플러스 1 뭐야? 마이너스 3분의 D 이걸 더하는 거니까 얘가 음이고 얘 붙었으니까 이거 양이죠? 그러면 얘는 SM보다 더 크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SM 플러스 1은 SM보다 더 크네?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SM 플러스 2와 또 비교를 해보면 SM 플러스 2는요. SM에다가 잘 더해야 되는 게 공차를 더하는 게 아니라 AM 플러스 1이랑 AM 플러스 2를 더하는 게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SM이고 AM 플러스 1이랑 AM 플러스 2 두 개를 더해야 되니까 더하기 3분의 1D 이렇게 되네요. 근데 얘가 음이란 말이야.
그럼 SM에다가 음을 더하니까 얘는 SM보다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SM 플러스 2는 SM보다 작아. 그러면 얘네 둘을 짬뽕을 시키면 SM 플러스 2가 제일 작고 그 다음이 SM이고 그 다음이 SM 플러스 1. 이게 있어서 치명적으로 다른 부분이 생겨났죠. 오케이. 이렇게 보셔야 되고 자 그러면 제일 작은 애가 450이고요. 제일 큰 애가 460이니까 이번에도 그럼 똑같지. 얘 빼기 얘가 되는데 우리가 요 합의 차는 얘에서 얘를 빼는 게 편하죠. 그러면 SM 플러스 2 빼기 SM 플러스 1은 얘에서 얘 빼니까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고 SM 플러스 2가 뭐였어요? 어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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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 플러스 1 남죠? AM 플러스 2 남죠? 어딨어? 여기 있구나. 여기 3분의 1이 이렇게 돼서 이게 마이너스 10이다. 따라서 D의 값은 2분의 3하니까 마이너스 15. D의 값이 마이너스 15가 나와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는 진짜 똑같은 걸 계속 해주면 되는 거잖아. A, M 값을 찾지 못하네. AM 플러스 1로 갈까요? AM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분의 1 D네. 마이너스 3분의 1 D가 마이너스 15니까 얘가 5가 나오고요. 그러면 AM 플러스 1이라는 애는 A 플러스 M-1 D니까 A의 D가 마이너스 15M 이렇게 돼서 얘가 5가 되고 A는 15M 더하기 5 이렇게 나오고 이제 우리가 얘를 쓴 이유가 이걸 쓰기 위해서잖아요. S의 M 플러스 1은요. 2분의 M 플러스 1개의 A 플러스 마지막 항 A의 M 플러스 1 그냥 바로 더할까? 아니야 한번 쓸게요. 이렇게 되고 얘는 2분의 M 플러스 1에 A 값이 15M 더하기 5고 A M 플러스 1 어딨어? 5니까 그냥 10 이렇게 바꿔 써도 될까요? 얘가 5야.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얘는 몇이라고? 460 이렇게 나오니까 M 플러스 1에 이거 5로 좀 나눠도 되지 않을까? 5, 20, 5, 35, 5, 9, 45, 5, 20 이렇게 되면 얘는 3M 플러스 2 되고 얘가 184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3M 제곱 플러스 5M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82는 0 이렇게 나와서 얘는 2, 91, 2 곱하기 3 아니 7 7, 1은 7, 7, 3, 21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얘 하면 26, 7, 3, 21 이렇게 나오네. 3M에 M에 3하고 7, 얘 26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면 되니까 M의 값이 7이 나온다. 휴, 그러면 우리 구해야 되는 게 A1이죠? 여기 있죠? 그러면 15 곱하기 M이 7 더하기 5니까 105, 100, 7, 5, 35, 105, 110 이렇게 나오나요? 110. 그럼 40이랑 110 더하니까 A 값의 합은 110 더하기 42, 답은 152 이렇게 됩니다. 152, 3번. 요렇게 풀어줘야 되고 21번이 좀 어려웠는데 늘 지금 사실은 쓰인 게 이거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다 계산이라서 일단 키워드들을 잘 알아놓으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이제 넘어가면 뭐 그냥 정신없이 그냥 풀어 제껴야 되는 문제들이고 20번, 21번 지금 이제 내년 여러분들이 고3 때 보는 이제 3월 모의고사부터는 이제 좀 달라지죠. 22번까지 객관식이 나올 것이고 아니 15번까지 객관식이 나올 것이고 22번까지 또 주관식이 나오고 왔다 갔다 할 텐데 지금은 일단 그래서 문제 뭐 선택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내용 정리 잘 해놓는 거까지가 지금 2학년 친구들한테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또 달려볼게요. 함수 fx에 대하여 f'2의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얘는 일단 바로 미분을 해버려서 그냥 이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는 문제. f'x는 3x제곱 마이너스 5. 이 집어넣으면 2, 4, 3, 12, 7. 답은 7. 너무해? 귀찮았어. 이거죠? 답은 7.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등비수열 A에 대하여 얘 1대 얘 값을 구하여라. 이거는
18 하고 끝내야 돼요. 미안하다. 답은 18이죠. 왜? 2, 6, 3, 5 이거를 문제를 많이 보셔서 이런 키워드를 제가 드리잖아요. 두 항의 곱 이거 등비중항 한번 생각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막 A3 곱하기 A4 이런 게 나오면 등비중항이라고 할 수는 없어. 근데 3이랑 5니까요. 얘는 결국에 구하라는 게 A4의 제곱이거든요. 근데 A4를 기준으로 나와 있는 두 개도 등비중항을 고르면 A4가 돼요. 그러면 얘네 둘이 곱하면 그것도 A4의 제곱이라는 얘기니까 그냥 둘이 곱한 18이 답이다. 이렇게 쓰고 넘어가야 돼서 문제 보고 18 쓰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예요. 답은 좀 그렇지만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냥 바로 1초 컷 푸는 문제. 그 다음 함수 y는 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한 그래프가 얘에 대해서 결국에 이거 역함수잖아. 제가 역함수 키워드는 이렇게 드려요. 너무 별게 없는데 역함수는 되게 많은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식을 바꾸고 이런 건 알겠지만 y는 x 대칭이다. 이거는 무조건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고 점을 이동하는 것도 식 자체를 이동하는 것도 그래프를 이동하는 것도 일단 y는 x 대칭이라는 게 기본입니다. 이거를 생각하셔야 되고 아 얘에 대해 대칭이야. 이거 그러면 역함수 구하라는 얘기네. 거꾸로도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러면 이거 식부터 써볼게요.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y는 로그 2의 4x b의 그래프와 대칭이다. 이거 역함수라고 하는 거니까 얘를 바꿔볼게요. 얘 그러면 4x-b는 2의 y제곱이 되고요. 4y는 2의 x제곱 플러스 b가 되고요. y는 4로 나누면 이거 빼기 2 되고 4분의 b 되는데 이게 2의 x-a 플러스 3이니까 따라서 a 값은 2가 되고 b 값은 12가 된다. 둘이 합하면 답은 14 이렇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계산 문제고요. 자, 또 도형이 나왔네. 근데 이 정도 도형은 8대 성질 쓸 뭐 그것까지도 아니고 문제 자체가 호랑 부채꼴의 넓이야. 이거 계산 문제죠. 그러면 나와 있는 걸 좀 써보면 얘가 파이고 넓이가 15파이다만 나와 있고 5의 1을 구하여라. 즉 반지름의 길이 구하라는 거니까 얘 세타로 잡고 얘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잡고 식을 써보자. 호의 길이 L은 R 세타고요. 넓이 15파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15파이 이렇게 되니까 파이 대신에 R 세타를 싹 집어넣으면 얘는 R 제곱에 R 세타 마이너스 세타에 이 1로 올리면 30에 파이가 R 세타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세타 날라가고 R 하나씩 날리고 나면 R 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30은 0 이렇게 정리돼서 R 마이너스 6, R 플러스 5는 0이다. 따라서 R의 값은 6, 답은 6이 나옵니다. 오케이, 이거는 뭐 그냥 식 써서 푸는 문제고요. 그 다음 자, 수열 문제가 또 나왔는데 얘는 계산 문제지. 왜냐면 SN을 주고 AN에 대한 문제를 물어봤으니까 AN은 SN-1이다. 키워드는 제가 조금 더 복잡한 키워드로 드리는데 그거는 나중에 가서 보시고 SN-SN-1 여기가 좀 복잡하게 들어가 있을 때도 똑같이 써야 된다라는 얘긴데 얘를 그대로 이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AN은 SN 마이너스 SN-1이니까 이 자리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 얘는 2N 플러스 1이고 N이고 빼기 2N 마이너스 1에 N 마이너스 1이니까 얘를 통분하면 2N 플러스 1, 2N 마이너스 1이고 2N 제곱 마이너스 N에 마이너스 2N 제곱에 플러스 2N에 마이너스 N에 이거 뭐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러면 여기서 없앨 수 있는 게 얘 없애고 얘 없애고 얘 없애고 얘 없애고 얘 없애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남아요.
맞죠? 마이너스 플러스 1 남네. 플러스 1 이렇게 남고 그러면 얘는 4n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돼요. 이게 an인데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게 뒤집었죠. 뒤집어서 물어본 건 k가 1부터 6일 때 얘 뒤집으면 4k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그냥 공식이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빼기 6 이렇게 되는 거고 얘 계산하면 뭐야? 7, 3, 21, 91, 4 94, 364 빼기 6 하면 358 이렇게 돼서 답은 358. 그냥 계산 문제. 됐고 그 다음 얘도 아까 전에 앞에 있던 문제랑 사실 되게 비슷하게 형태 맞추기 문제잖아요. 얘도 똑같이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까이 갈 때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인데 얘는 제곱이 있고 약간 애매하지만 어쨌건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 분 모가 0으로 가니까 분 자가 0으로 가야 된다. 당연히 그걸 이용을 해서 분 자가 0으로 가야 된다. 하나랑요. 마찬가지 분모가 0으로 가. 근데 수렴하니까 분 자가 0으로 가야 된다가 돼서 f-3 더하기 g-3 이것도 0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되고 근데 이 상황에서 얘네가 그러면 f-3 애가 넘기면 마이너스 g 마이너스 3 둘이 결국에 여기다가 싹싹 집어넣어도 똑같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그 전에 둘이 0이 된다는 건 둘이 곱해서 0이 된다는 건 솔직히 누가 0일지는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는데 얘가 만약에 0이라고 하면 얘가 0이 되니까 0이 되려면 이게 무조건 0이어야 되고 결국에 얘도 0이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죠. 그러면 얘가 0이면 얘가 0이니까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야 돼. 결국에 여기서 f-3은 0이고 g-3도 0이 돼. 사실 이게 없어도 그냥 빼기 이거 이렇게 넣으면 유지가 되는데 이게 필요 없어지네요. 이게 필요 없어지고 얘를 그대로 그냥 넣어버리면 되겠네. 금식이 깔끔하게 나온다.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일 때 x 플러스 3에 fx 빼기 f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gx 빼기 g 마이너스 3 이렇게 써도 0 더하고 0 더한 거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고 얘는 f 프라임 마이너스 3 더하기 g 프라임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서 이게 마이너스 4다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일단 하나 알았고 문제는 얘거든요. 이거를 x 플러스 3분의 막 뭐라고 쓰기가 좀 그렇잖아. 우리가 원하는 식은 이거지. 쟤를 바꿀 수가 없어. 근데 여기서 보통 문제랑은 다른 힌트가 더 나왔어요. 1차함수 fx와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2차함수라는 말이 나왔다는 건 이 식을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거고 f-3이 0인데 이게 1차 함수라며. 그러면 마이너스 3 집어넣었을 때 0 된다? 이거는 여러 번 얘기하는 거지. fx라는 애는 x 어떤 1차 함수 a니까 a의 x 플러스 3 이렇게 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3 집어넣었을 때 0 된다라는 거고 그 대신에 개수를 모르니까 이렇게까지는 써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gx를 찾아보면 g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니까 1 쓰고 x 플러스 3이 돼. 그 다음에 뭔가 항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얘네 둘을 곱해서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분모에 x 플러스 3 두 개인데 여기도 x 플러스 3 두 개니까 이거 계산이 되는 형태로 바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두 개 가지고 계산을 하면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x 플러스 3 제곱에 a에 둘이 곱하면 x 플러스 3 제곱 되고 x 플러스 b 되네. 그러면 얘네 날라가고 나서 남는 게 마이너스 3 플러스 b고 이게 4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게 하나 남아있고 요거를 다시 한번 계산해 보면 f'x는요. 여기서 f'x는 그냥 a가 되고 g'x는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부터 쓸까요? 하던 대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3 플러스 b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근데 거기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4가 나온대. 그러면 얘는 a고요.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이고요.
플러스 3 플러스 B 한 개 마이너스 4래. 그러면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 넘기면 몇이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A 값 바꿔서 쓸 수 있겠다. 뭘 바꿀까요? B를 바꿀까요? 아니 A를 바꿀게요. A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 플러스 B B를 바꿀 걸 그랬어. 얘가 4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 계산하면 뭐 돼요? B 플러스 1, 마이너스 싫어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3 넘기면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고 B 마이너스 1 제곱이 0이니까 따라서 B의 값이 1이 나와. 끝났죠? B의 값이 1이면 A 값은 마이너스 2 된다. A가 마이너스 2, B가 1 이렇게 되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G2 빼기 F이니까 B가 1이고 A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가면 G2 빼기 F2는 2 집어넣으면 5 곱하기 3 빼기 2 집어넣으면 2, 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니까 25가 되겠네요. 답은 25. 오케이, 됐죠? 요것도 결국에는 형태 맞추기인데 두 개가 약간 달라요. 이거는 우리가 바로 x-a, fx-fa로 바로 맞출 수 있는 형태고 얘는 위에 이게 나오는 건 좀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사실 이렇게 잘 안 주고 그냥 1차함수 fx 아니면 그냥 다항함수 fx와 다항함수 gx 이런 얘기가 많아. 그러면 걔네들의 힌트를 많이 안 준 거고 걔네를 직접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 대신에 여기다 더 많은 힌트를 줬을 텐데 여기는 이걸 간단하게 준 대신에 위에다가 되게 구체적인 힌트를 줬고 심지어 fx가 1차 함수라는 건 쟤는 충분히 구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직접 구해서 넣어서 이렇게 계산하는 형태. 괜찮죠? 요거 방법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삼각함수가 나오고 사인 함수인데 얘 지금 주기가 바뀌고요. X축 방향으로의 이동이 있고요. Y축 방향으로의 이동이 없어요. 이거 정도 해석을 싹 하고 그 다음에 얘의 최대값을 fn, 최소값을 gn이라 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닫힌 구간 0부터 n인데 자연수 n이야. 그러니까 0부터 1, 0부터 2, 0부터 3 이렇게 했을 때 그때마다 최대값과 최소값이 바뀌겠죠. 삼각함수 모양에 따라가 해석이 안 되겠지. 그럼 뭘 해야 돼? 상황 파악을 해야 되는 거잖아. 이런 건 여러분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 일단 당연히 이거 무슨 함수야? 사인 함수잖아. 이거는 그래프를 그리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제 어떻게 할지를 봐야 되는 거고 얘가 만약에 x 플러스 1이 아니었다면 그냥 6분의 파이 x였다면 그 방법은 두 개야. 이걸 치환해도 되는데 어차피 이게 지금 0부터 n까지고 크게 변화가 없어. 그러면 얘는 6분의 파이 x라는 걸 왼쪽으로 한 칸씩만 밀어버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기부터 좀 생각을 해보자. 어차피 위아래 이동은 없고 주기는 2파이를 6분의 파이로 나눈 거니까 주기가 12가 돼. 그러면 한 칸씩 쭉쭉쭉쭉 당길 수 있다는 거고 원래 이렇게 그려지지. 헷갈리면 진짜 간단하게 하나 그려놓고 시작하셔도 돼요. 여기가 12니까 여기가 6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9고 원래 사인 그래프고 지금 A랑 B랑 곱했을 때 양이니까 원래 형태가 유지되는 거. 둘이 곱했을 때 A, B가 음이면 뒤집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뒤집는 영향은 없고 그냥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건데 이거를 왼쪽으로 한 칸씩 당기려면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메인 그래프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를 0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 한 칸씩 땡기고 땡겨서 그래프를 그려보자는 거지. 이렇게 그려보면 얘 0, 얘 0이고 필요 없으니까 얘 2고 5고 8이고 11이고 이렇게 되고 12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이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여기다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 중심 어딘가에 이렇게 생길 거고 요 사이에 이렇게 생길 거고 이렇게 생길 거고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가 미안해 주기를 잘못 그렸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요. 제가 그래프를 넓이를 너무 각각 그렸네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 상황이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끝나는 이런 모양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0부터 n까지니까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여기 1 어딘가로 이제 n에다가 자연수잖아요. 그냥 하나씩 집어넣어 보세요. 1이 되면요. 1일 때 최대값이 여기고 최소값은 여기가 될 거야. 그럼 차이가 요만큼 나는데 그 차이가 뭐이길 바라는 거야? 2랑 4 사이에 있기를 바라는 거잖아. 그러면 얘 여기랑 여기는 전혀 택도 없어요. 2라는 차이가 나올 수가 없어. 여기까지 와도 최소랑 최대의 차이가 안 나.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최대 고정이잖아요. 그러면 2를 넘어서서 3까지 오고 4까지 오고 5까지 온 순간은요. 5가 최소가 되는 거죠. 이 y값들 중에 최소인 값이 얘가 되니까 n이 5일 때 최소는 m이라서 둘의 차이가 딱 몇이 나는 거니? 1이 나는 거니? 1이 나는 거니? 2네요. 2가 나는 거네요. 맞죠? 여기가 2,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면 지금 2다. 이거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2랑 4 사이니까 요 차이가 2일 때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보다 내려가는 순간 여기가 6이 될 때, 여기가 6이 될 때, 여기가 7이 될 때, 여기가 8이 될 때 이렇게 봐야 되는데 6이 되는 순간 이 차이가 2보다 커지니까 6 된다는 얘기고 7일 때도 그 차이가 2보다 커지니까 된다는 얘긴데 8일 때는 딱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 차이 값이 4가 되고 4는 다시 포함하면 안 돼요. 그러면 4는 포함되지 않아야 되니까 8은 들어가면 안 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시지 않아야 되는 게 이 문제는 답이 13이야. 그래서 이게 그냥 끝이야. 되게 쉬운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아야 되는 게 여기 9로 오는 순간 이게 최소가 아니라 여전히 최소는 얘기 때문에 최대 최소의 차는 그 이후에는 계속 4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튕겨나가. 이거에 안 들어가. 그러면 여기까지 딱 8 봤으면 그 다음부터는 볼 필요가 없는 문제야. 그리고 여기서 그냥 6, 7 더해서 13 끝. 그래프만 그리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는 무조건 그래프 그려서 풀어보셨으면 되게 쉽게 풀었을 거야. 오케이. 28번 치고 나쁘지 않았어요. 그 다음 그 대신에 대칭이동이나 평행이동이 있으면 조금 그래프가 복잡해지지만 여기서는 대칭이동도 없었고 평행이동만 1로 살짝 있었고 주기도 되게 깔끔하게 나오고 12로 나왔으니 깔끔하게 나오고 괜찮은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 자, 그 다음 29, 30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미분 가능하도록 하라 이니까 fx, g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라. 결국 우리가 미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미분 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맞는데 그렇게 풀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 어쨌건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같다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이럴 때는 끊겨있는 부분들을 봐야 되니까 5에서 지금 끊겨있는 거 첫 번째 그리고 절대값이 보여요? 절대값 나오면 뭐 해야 돼요? 이거는 양일 때랑 음일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걸 보자마자 그럼 좀 나눠볼까? 그럼 2x-a가 양일 때는요. 너무 대충 쓰나? 2x-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a 넘기고 x가 2분의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양이니까요. 얘가 이렇게 쪼개지네. 그냥 나온다. 언제? x가 2분의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2x-a가 0보다 작으면 얘가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x가 2분의 a보다 작을 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요렇게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근데 얘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5 집어넣으면 10이 되죠. a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문제가 없어. 절대값이 의미가 없어져. 이게 의미가 있는 건 a가 10보다 큰 a가 11부터일 때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일단 a가 10보다 작을 때랑 11보다 클 때로 11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눠줘야 되는 거네. 무슨 말이야? a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가 어차피 5보다 크기 때문에 10 집어넣고 그 이후로 커지면 a가 이거보다 작으면 무조건 양이니까 절대값을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fx가 그냥 깔끔하게 두 개로 나타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fx가 5에서 쪼개져 있고 gx는 그냥 2차 함수니까 무조건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형태.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fx, gx가 미분 가능한지를 보는 거고 사실은 가능하도록 하라니까 원래 미분계수 x가 5로 가까이 갈 때 얘랑 얘를 막 x 빼기 5분의 막 fx 이거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그 미분계수의 정의를 그대로 쓰지 않고 이렇게 보자는 거지. 얘 f'x, gx 더하기 fx, g'x고요. 합의 미분, 곱의 미분일 땐 늘 조심하셔야 되고 이렇게 써놓고 얘가 존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f'x, gx, fx, g'x 얘가 x가 5로 가까이 갈 때니까 f'x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얘 f'x 구해볼까요? 얘는 그러면 1되고 2되고 g'x도 구해놔야겠네요. g'x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2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데 gx가요. 5를 집어넣으면 뭐 돼요? gx에 5 집어넣으면 g5가요. 무조건 0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5로 가까이 갈 거잖아. 자극한도 5로 가까이 가고 5로 가까이 가는 자극한, 우극한 다 어쨌건 얘가 0으로 가까이 가니까 사실 이 부분이 지금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이 부분만 살아남게 될 거예요. 이 케이스에서는 x가 5로 가까이 갈 때. 이해되니? 여기다가 5 집어넣으면 그냥 0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0이 돼서 얘 그냥 날아갈 거라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얘의 자극한, 우극한만 살피시면 된다는 얘기고 fx, g'x의 자극한, 우극한을 살펴보자. 그러니까 이것도 왜 얘기를 하냐면 이걸 가져가셔도 되는데 어차피 0 플러스 어쩌고가 되니 굳이 쓰지 말고 조금 생각을 하면 얘의 자극한, 우극한만 찾으면 되니까 자극한 찾아보면 5 집어넣으면 10이고요. 어딨니? 5 집어넣으면 5이 10에다가 5 빼기 b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우극한 찾아보면 5이 10 마이너스 a에 5 집어넣으면 똑같이 5 마이너스 b 이렇게 돼서 둘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이거 b일 때 b가 5일 때 a는 다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0되니까. 근데 이 a에 다 들어간다가 무슨 제한이 있어? 10보다 작거나 같다가 있죠. 그럼 a는 1, 2 쭉 해서 10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이때 a, b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 b가 5일 때 a가 10개, 총 10가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리미트 어쩌고를 물론 쓰는 게 맞다라고 했어. 근데 그러면 쓸 게 너무 많아져서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해보자는 거고 두 번째, a가 1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연수기 때문에 10, 11로 딱 떨어지게 나눌 수 있는 거고 요때는요, fx가 나뉘어지죠. 왜냐면 얘가 이제 몇이냐에 따라 얘가 만약에 11, 12 이렇게 큰 게 들어갔을 때 x가 뭐냐에 따라서 얘가 지금 양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음으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 그럼 이제 쪼개보셔야 되는데 그럼 이때는 x 플러스 5고 얘가 x가 5보다 작을 때 얘는 2x 마이너스 a고 x가 2분의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2x 플러스 a를 x가 2분의 a보다 작을 때 이렇게 쓰고 그러면 요때는 x가 5로 가까이 갈 때 요거를 좀 합쳐서 쓸게요. 5보다 x가 크거나 같고 이게 몇이야? 2분의 a보다 작을 때 이렇게 들어가야겠네. 거꾸로 써야겠네. 마이너스 2x 보기 좋게 이렇게 쓸게요. 5보다 x가 크거나 같고 2분의 a 2x 플러스 마이너스 a x가 2분의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써놓고 마찬가지로 얘도 그러면 f'x를 구하면 1되고 마이너스 2되고 2되고 이거 가지고 어차피 계산을 할 거고 이번에는 얘를 똑같이 생각했을 때 여기에서 f'x 나오고 g'x 나오는데 아까는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썼는데 fx를 생각해보면 여기다가 2분의 a 집어넣으면 다 날아가네. 그럼 이따가 2분의 a로 가까이 갈 땐 이걸 안 써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게 첫 번째고 그럼 우리가 했던 것처럼 5부터 볼까? x가 5로 가까이 갈 때 자극하는요. 이번에도 5 집어넣으면 얘는 다 없어지니까 이것만 보면 써놓을게요. fx, g'x의 자극한, 우극한을 찾으면 자극한은 얘 5 집어넣으면 10이고요. 자극한 아까 5 집어넣으면 몇이었어요? 5-b 이렇게 되고 얘는 우극한은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a에 5-b 이렇게 되고 얘 넘기면요. 20
넘기면 안 없어져요. 20 마이너스 a고 5 마이너스 b가 0이다. 이렇게 돼서 a가 20 또는 b가 5다. 이런 결과가 하나 나오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여기서 끊겨 있잖아. 2분의 a로 가까이 갈 때 이번에도 마찬가지 마이너스로 가까이 갈 때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 두 개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거야. 계산이 최대한 나는 계산을 줄이고자 하는 거고 x가 2분의 a로 가까이 간다 할 때 여기다가 2분의 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a니까 0 나오고 f에 2분의 a로 가까이 가면 이 0 나오잖아요. 그럼 x가 2분의 a로 가까이 갈 때 이게 0이 나온다는 거잖아. 이게. 그러면 이쪽을 오히려 빼고 이번에는 이것만 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정도는 문제를 좀 풀어보면 이게 하나가 없어지네 라고 하고 이거에 좌극한 우극한만 따지면 조금 계산이 줄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걸 쓰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럼 f'x는요. 여기 다 구해놨죠? f'x 좌극한 귀찮아서 이거 안 썼어요. 얘의 좌극한은 이거죠? 마이너스 2고요. gx 어딨어? 아이 멀다. x-5, x-b고 gx에다가 2분의 a 집어넣으면 2분의 a 빼기 5, 2분의 a 빼기 b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얘랑요. f'x가 우극한이면 2고요. gx가 얘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그냥 이거 없애도 되고 그러면 마이너스 여기다가 2 곱하면 a-10이고 2 곱하면 a-2b 이렇게 되고 2 곱하면 a-10에 a-2b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a가 10이거나 a가 2b면 되네요. 이렇게 되면 되네요. 그러면 a가 10이면 여기랑 얘랑 얘에서 지금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a가 10이면요. b는 5고요. a가 20이면 b는 10이에요.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이거 아까 b가 5일 때 요건 앞에서 셌죠.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가 나오는 거네. 그럼 앞에서 10가지, 뒤에서 한 가지. 두 개의 케이스 합하면 답은 11가지 이렇게 나오겠네요. 11. 답은 11입니다. 됐죠? 자, 미분이 가능하도록 이라는 말이 나오면 계산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미분계수를 써서 처음에는 공부를 하게 될 거고 그거를 조금 이해하시고 어차피 미분이 가능해야 되네? 라는 생각을 하면 지금처럼 그냥 미분이 된 형태로 예측을 그냥 해놓고 써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솔직히. 그래서 계산을 조금 줄이려면 조금 쓰는 거를 덜 하려면 요렇게 푸는 거를 알고 계셔야 시험에서는 좀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30번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그래도 시간을 최소화해서 한번 풀어봐야 되겠지.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경우가 나오는 것들 중에 분명히 필요 없는 경우들도 있거든. 최대한 우리가 이 문제를 파악하는 거를 우선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 뭐예요? 문제를 파악하려면 뭘 생각해야 돼? 딱 봤더니 2의 x제곱이잖아. 이거 지수함수예요. 그러면 얘 일단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고 2의 x제곱이니까 얘 증가함수,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감소함수, 감소함수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고 근데 선생님 a를 모르지 않나요? 근데 어쨌건 얘네들은 정해진 상태에서 요것들은 어떤 특정 플러스 몇이니까 그냥 위아래로의 이동 즉 얘네들은 점근선이에요. 이 정도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복잡한 문제일수록 얘가 상황 파악을 잘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는 그래프라는 지수함수라는 걸 딱 알았기 때문에 그래프 그리기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아 얘네가 점근선이구나를 쭉 이어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돼야 되고요. 자 그러면 얘네를 좀 그려야 되는데 대충 어떻게 그릴지를 생각을 해보면 x는 a를 기준으로 여기 어떤 x는 a가 있으면
여기 FA가 있을 텐데 A의 마이너스에서 가까이 갈 때 좌극한은요. 여기 좌극한 집어넣어 보면 2의 A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고 여기 우극한이랑 함수값 FA를 구해보면 2의 마이너스 A, 2의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A제곱 마이너스 2. 결국에 둘이 똑같다는 얘기는 얘네가 여기서 이렇게 만난다는 얘기고 그러면 어떤 X는 A가 있을 때 여기 FA가 있어서 A보다 작은 쪽에서는 증가 중이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고 A보다 큰 쪽에서는 감소하는 중이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고 그 대신에 이제 점근선이 어딘가 있을 텐데 얘가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fx의 절대값 문제가 또 나왔네. 근데 fx 전체의 절대값을 씌운다는 건 얘가 만약에 이렇게 내려왔을 때 뒤집어 올리라는 얘기죠. 이거를 하라는 거고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된다. 이런 거를 지금 다 경우를 나눠서 만들라는 얘기인데 얘도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라서 결국에 이렇게 있다는 건 이 점근선들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 그래프가 정해진다는 거니까 저 점근선을 기준으로 시작을 해줘야 되는 거지. 만약에 점근선이 0보다 큰 쪽에 있으면 그냥 이렇게 내려가다 끝나는 거고 내려와 있으면 뒤집어 올려야 되고 그때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어떤 y는 k를 딱 꽂아 넣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야. 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양수 k가 오직 하나뿐이래. 그러면 그래프를 완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려봐야 된다는 거니까 일단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 점근선이 어딘지를 알아야 그리지. 2의 x제곱과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그래프잖아요. 그러면 점근선을 관찰을 해야 되는데 위에를 알파라고 놓고 얘라고 놓고 베타를 2의 a제곱 마이너스 2라고 놓고 그 다음 FA도 어디에 있냐에 따라 달라질 테니 FA는 이렇게 되겠죠. 2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야. 얘네의 값들을 좀 비교를 해야 되는데 A가 일단 양의 실수니까 0보다는 크거든요. 그럼 어디까지로 잡는 게 좋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계산이 너무 복잡해. 계산이 A가 1이면 0 되네요. A가 1일 때 베타가 0이 되네요. A가 1보다 작으면 음이었다가 0이었다가 양이 되네요. 그럼 이걸 기준으로 0부터 A가 1 사이일 때랑 A가 1일 때랑 A가 1보다 클 때로 나눠서 얘네를 좀 비교를 해볼까? 왜냐면 알파랑 베타가 만약에 여기 베타가 생기고 여기 알파가 생기면 얘를 이렇게 돼서 뒤집어야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베타, 이게 마이너스 알파 그래서 그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누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그래프가 달라서 알파, 베타, FA가 각각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을 해줘야 어디까지 점근선을 접어 올릴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크기 비교를 해줘야 된다는 건데 얘에서 2의 마이너스 A랑 2의 A 얘 다시 쓰면 얘는 2의 A제곱분의 1 빼기 2잖아요. 그럼 0부터 1 사이에서 만약에 2분의 1 이런 거 들어가면 루트 2분의 1이고 2분의 1 들어가면 루트 2 빼기 2니까 어쨌건 얘가 더 큰 거지.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큰 거고 얘가 1 되기 전까지는 싹 다 음이에요. 알파가 베타보다 작으면서 이거 음이고 얘는 0부터 1 사이인데 만약에 A가 0이 되면요. 이거는 A가 0으로 가까이 가면 0 들어가고 0 들어가면 1 더하기 1 빼기 2니까 FA가 0이 되고요. A가 1로 가까이 가면 1 집어넣으면 얘 없어지고 2분의 1에 가까워지는 중이네. 0부터 2분의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애니까 FA는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러면 지금 상황이 뭐냐면 그러면 여기 베타가 있고 여기 알파가 있고 여기 어딘가에 x는 a가 있어서 여기 FA가 있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베타랑 알파를 뒤집어 올린다는 얘긴데 이 베타랑 알파가 어디 들어가는지를 지금 모르니까 이거 다시 한번 비교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네를 비교를 하게 되면 뭐랑 비교를 해야 돼?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알파, 베타, FA가 아니라 알파, 베타를 뒤집어 올린 마이너스 알파랑 마이너스 베타랑 FA 이거를 비교해야 어디다가 뭘 넣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니까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얘네를 먼저 생각해보자. 알파, 베타 얘네들은 끝났거든요. 이건 어차피 뒤집어 올리면 이거에서
베타, 알파, 베타니까 뒤집어 올리면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 마이너스 베타보다 마이너스 알파가 무조건 더 위에 있을 거야. 똑같이 뒤집어 올리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알파랑 FA를 좀 비교를 해보자. 알파랑 FA. FA는요. FA는 2의 A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고요. 여기서 알파는 2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알파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0부터 1 사이인데 FA는 요런 값을 갖잖아. 그러면 A가 이게 FA였고 마이너스 알파는 A가 0으로 가까이 가면요. 이게 몇이니? 0으로 가까이 가면 1 되죠. 이렇게 가까이 갈 것이고 A가 1로 가까이 가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되는 거네. 2분의 3으로 가까이 가네요. 그럼 이때는 알파 쪽 이쪽이 무조건 크게 되는 거지. 얘가 무조건 크게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대강 비교를 해서 우리가 이것만 찔러 넣으면 되지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FA보다 마이너스 알파가 더 크다라는 얘기고 얘랑 얘는 비교가 되네요. 그 문제가 뭐야? 문제가 마이너스 베타랑 FA인데 이거를 비교하기에는 비교가 안 될 것 같아. 일단 그래프를 그려서 어쨌건 두 개가 나와야 되니까 저거부터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얘 계산을 해보면요.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다 그려볼게요. 첫 번째 0부터 A가 1일 때 그냥 보인 김에 그래프부터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베타랑 마이너스 알파가 더 크고 여기보다 여기 마이너스 알파로 잡을게. 마이너스 알파 이것보다 FA가 작고 베타가 얘보다 아래에 있는데 이 경우에 베타를 여기라고 한번 마이너스 베타를 잡고 아니면 이렇게 있고 여기 마이너스 알파가 있고 여기 FA가 무조건 아래에 있는데 마이너스 베타가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잡아서 X는 A라고 할 때 여기에서 쭉 내려가다가 알파까지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고 얘는 쭉 내려가다가 튕겨서 베타까지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이 케이스에서는 두 개 생기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4개 안 되고 여기서 딱 2개가 생기네요. 이거 되네요. 이 케이스가 지금 되는 케이스야. 그러면 이때 무조건 어때야 돼요? 얘랑 알파 요 위에서 한 점 여기서 만나야 되니까 베타가 이걸 넘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베타가 절대 FA보다 위쪽에 마이너스 베타가 위쪽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에 여기서 계산이 하나 되는 게 FA가 마이너스 베타보다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되는데 같아도 되죠. 왜냐면 어차피 정근선이랑 가까이 가지 않아요. 절대 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고 그럼 얘를 계산을 하면 처음에 하나가 나오겠네. FA가 2의 A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고요. 마이너스 베타가 마이너스 이거에 이거니까 넘기면 2 곱하기 2의 A제곱에 더하기 2의 마이너스 A제곱에 마이너스 4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얘를 T라고 하면 T분의 2 플러스 2T 플러스 T분의 1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2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t를 구해보면요. 마이너스 2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는데 t가 2의 a제곱을 t라고 놨거든요. a가 0부터 1 사이니까 t는 1부터 2 사이예요. 그러면 얘 마이너스 없애야죠. 이렇게 돼야 되죠. 2분의 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러면 얘가 뭐였냐면 2의 a제곱이야. 따라서 a 값이 로그 2의 2분의 2 플러스 루트 2가 되고 여기 원래 뿔만 있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보단 작고 플러스보단 크다니까 얘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네. 결론은 로그 2의 2분의 2 플러스 루트 2보다 a가 크거나 같고 지금 이게 1보다 작다. 이 범위가 되는 거지. 요때 이게 성립하는 거니까 얘는 첫 번째 A의 범위가 나왔어요. 가능한 A의 범위. 자, 그럼 얘도 똑같이 해보면 여기가 X는 A일 때 얘 내려가다가 알파까지 올라가야 되고 얘 내려가다가 베타, 마이너스 베타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서 2개가 나오는 점은 여기 있네. 2개가 나오는 게 여기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 K가 너무 많잖아. 여기서는 K가 딱 하나로 정해지는 거였고 문제에서 K가 하나로 정해지는 케이스를 찾으라 그랬지? 두 개가 나오는 케이스를 찾으라고 하지 않았어. 두 개가 나오는 K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많아. 여기 그냥 아웃이야.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그냥 아웃되는 거야. 그리고 두 개 나오는 점이 없죠. 오케이. 그럼 첫 번째 케이스에선 이거만 된다는 얘기고 A가 1일 때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알면 그 다음부터 그냥 쭉쭉쭉 비슷하게 그려나가면 되는데 A가 1일 때는요. 얘도 똑같이 이번에는 숫자를 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도 될 것 같아.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베타는 1 집어넣으면 0이고요. FA는 1 집어넣으면 2분의 1이래. 그러면 알파, 베타, FA가 그냥 다 정해져 버렸으니까 얘 그래프를 그냥 바로 그려버려도 되겠네. 얘가 A가 1이 되면요. 요렇게 그려서 여기가 베타가 되죠. 그리고 FA가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가 2분의 3이 되지. 이거 뒤집어 올렸죠. 마이너스 알파가 2분의 3이 되고 여기 어딘가에 X는 A가 있어서 얘 지금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내려가다가 알파까지 올라가야 되고 내려가다가 베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봐봐. 얘가 이미 0이거든요. 그럼 점근선이니까 내려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요렇게 되는 게 끝이야. 그러면 여기서 2개짜리가 있어요? 없어요? 3개. 올라가다 보니 여기 2개가 있어. 그 위로는 1개야. 유일하게 2개가 또 존재를 해요. K가 2분의 1일 때. 그 말은 K가 2분의 1일 때 이 조건이 뭐야? A가 1일 때 지금 2개 되는 A 값들이 나왔어요. 자, 그럼 세 번째는 A가 1보다 클 때니까 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A가 1보다 커진대. 그러면 얘 2 같은 거 집어넣어 봐봐. 그러니까 집어넣을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정확한 값을 찾는 게 아니라 어느 순서대로만 보면 되기 때문에 2 같은 거 집어넣으면 4분의 1, 얘 마이너스 나오거든요. 얘 2 집어넣으면 이제 양으로 얘는 바뀌잖아. 베타가 양이 되고 얘 2 같은 거 집어넣으면 얘는 되게 커지죠. FA 이렇게 되니까 이 알파가 문제야. 얘보다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은 괜찮은데 이 알파가 어디 있겠냐는 거고 결국에 알파를 뒤집어 올린 마이너스 알파의 위치가 어디 있냐 이거를 찾아줘야 되는 문제네요. 그러면 일단 베타랑 FA를 고정을 해놓고 알파, 마이너스 알파를 찾는 걸로 가볼까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일단은 막 비교하기도 힘들잖아. 무려 알파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 되니까 일단 그래프부터 보자는 거야. 이렇게 3개를 그냥 그려놓고 베타랑 FA가 다 위에 있잖아요. 여기 베타, 여기 FA 이렇게 있고 마찬가지 베타, FA 이렇게 있고 베타, FA를 이렇게 걸고 마이너스 알파죠. 알파가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알파 뒤집어 올리면 여기 마이너스 알파거나 여기 마이너스 알파거나 여기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거고 요것도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 어떤 x는 a에서 이쪽은 쭉 내려가다가 마이너스 알파까지 올라와야 되고 얘는 베타가 정근선이니까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일단 헷갈리니까 그려. 이렇게 되고 베타까지 와야 되고 얘 내려가다가 마이너스 알파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요렇게 그래프가 돼야 되고 그 다음 여기서도 어떤 x는 a에서 얘 베타까지 내려가고 알파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와야 되니까 요런 그래프가 돼야 되는데 지금 K를 꽂아 넣었을 때 2개인 점이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는데 얘는 2개인 점이 엄청 많아요. 여기 엄청 많아요. 아웃. 2개인 점이 엄청 많아요. 아웃.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2개인 점이 엄청 많아요. 아웃. 그럼 여기서 계산을 안 하고 넘어가는 거지. 끝났죠. 여기 없어요. 그러면 답이 나온 거예요. 답이 나온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A 값의 가장 큰 값과 작은 값을 구하라고 라지 M과 스몰 M으로 줬는데 이거 2개를 합하면 로그 2의 2분의 2 플러스 루트 2고 얘 A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가도 되니까 얘가 라지 M이고 얘가 스몰 M이에요. 문제에서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을 찾으라 그랬으니 라지 M이 이거죠. 그리고 로그 2의 2분의 2 플러스 루트 2니까 둘이 로그 2에 곱하면 2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되고 문제에서 물어본 게 2의 라지 M 플러스 이거네요. 스몰 M. 이거 올리면 얘는 결국 2 플러스 루트 2죠. 이게 P, 이게 Q. 따라서 P 플러스 Q는 4다. 이렇게 됩니다.
30번 문제 어려웠어요. 30번 문제 어려웠고 약간 옛날 느낌이 나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은 이렇게까지 긴 문제를 주지 않고 오히려 그래프의 판단하는 것까지가 어렵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빨리빨리 찾을 수 있는 문제인데 얘는 계산이 좀 많았고 그래프를 그나마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풀어본다고 그래프를 위주로 막 그려가지고 먼저 찾아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일일이 알파, 베타, FA를 일일이 계산하면서 찾는 건 쉽지 않아요.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30번은 좀 어렵고 오래 걸리는 문제였는데 그래프가 지수함수다에 딱 꽂혀서 그러면 점근선 위주로 봐야겠다만 해석이 됐으면 빨리빨리 점근선이 어디일지를 그래프를 막 해가지고 두 개 있는 점이 하나 존재하는 딱 그 하나만 존재하는 그것만 그래프에서 위주로 찾아냈으면 그래도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29, 30은 좀 어려운데 나머지 문제들이 거의 다 쉬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몰빵해야 되는 그런 시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30번 쉽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어떻게 푸는지만 한번 잘 보시고 얘 지수함수에서 점근선의 이 필요성이 엄청난 문제잖아. 그거에 맞춰서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일부러 키워드까지 잡아봐며 여러분들 공부가 어디가 뚫려 있는지 좀 확인할 수 있는 이번에 해설을 좀 해드렸고 보통 해설 같으면 제가 100분 안에 그냥 끝내버리는데 이번에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렸던 여러분 공부에서 부족한 걸 찾아야 되거든요. 좀 꼼꼼히 들으시면서 혹시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고3 올라오시기 전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겨울방학에 제로 들으면서 다시 꼼꼼하게 채워 넣고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1년도 좀 열심히 해서 수능 때는 더 좋은 점수,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얻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는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